그러려면 자궁이 수축을 해야 돼요. 지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조이니까 생리통도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평화근까지 자극을 하게 되면 장 근육이 이렇게 수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꾸룩꾸룩하거나 변비가 생기지 않게 황체기에 생리 한 1, 2주 전에 잘 준비를 했다면 설사를 안 하게끔 장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고영의 윤상민. 김성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생리 전에는 변비가 심해지고 생리 시작하면 설사가 심해질까요? 호르몬과 장의 상호작용, 즉 자궁과 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생리 주기별로 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또 어떤 상황에는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생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생리 주기는 보통 한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생리를 하는 시기, 출혈이 있는 시기. 그렇죠. 그게 보통 한 하루에서 한 5일 정도. 그 다음에 여폭이라는 게 있어요. 난자를 둘러싸서 이제 키우는 이제 난포가 자라나는 시기죠. 한 6일째에서 13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난포가 다 자라서 거기서 이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기라고 하죠. 생리를 시작한 후부터 한 2주 전후로 그때쯤 돼서 이제 배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책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수정이 된 다음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상태, 자궁 그 상태를 만드는, 그러니까 착상을 기다리는 시기가 황책이라는 거죠. 배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생리 전까지 한 2주 정도가 황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생리 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배변이랑 관련이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배변이랑 관련이 있는 핵심은 역시 황책이랑 생리하는 생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황책이는 마지막으로 자궁 안에 난자를 이제 착상을 시켜서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성에서 제일 중요한 성호르몬 중에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생리 직전, 생리 초기에는 만들어놨었던 것들을 파괴하면서 쫙 배출하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은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장의 운동성과 민감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생리하기 전에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배란이 되고 난 후에 황체기가 되면서 이제 분비가 늘어나면서 자궁 내막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푹신하게 유지해주고 그 안에서 혹시 아기가 생길 수 있는 아기 침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궁 수축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착상이 잘 되도록 자궁 근육을 이완시키고 차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딱 자궁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장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건데, 장은 움직이려면 수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평활근이 이완이 되면 장이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수분이 장 안에서 오랫동안 변이 머무르니까 그 시간 동안 계속 물이 뺏기니까 변이 단단해지고 배변 간격이 늘어나고 단단해서 배출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복팽만, 가스, 그리고 변부대 찢어지고 변부대 힘을 많이 줘야 되고 치질도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리 시작하고 나서는 설사를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를 딱 시작하면 아까 전에 프로게스테론을 말아주면서 이제 자궁 내막이 이렇게 두꺼워졌었는데 계속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빼주는데, 배출을 하면서 이제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궁 근육을 주기적으로 꽉 조이게 해요. 그러니까 배출이 되면 피가 난다는 건데 피를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궁이 수축을 해야 돼요. 지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조이니까 생리통도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평화근까지 자극을 하게 되면 장 근육이 이렇게 수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꾸룩꾸룩하거나 연동 운동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빨라지면서 이제 물군변이나 설사가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 첫날이나 그 다음날 흔하게 생길 수가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제일 활동을 확 올라가는 게 첫날이랑 둘째 날이니까. 그리고 또 생리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남용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카페인, 커피 이런 거 많이 먹고 안 좋은 음식, 초콜릿 뭐 이런 거 여자분들 많이 먹잖아요. 생리 때. 밀크 초콜릿, 우유, 그러니까 설사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비와 설사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별로 어떻게 변비랑 설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변비가 생길 만한 때는 수분이랑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리하기 한 1, 2주 전부터 그걸 준비를 하면 되는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갑자기 먹는 건 또 배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비가 좀 생길 것 같아. 그럼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생리를 하기 한 2주 전부터 식이섬유 섭취 천천히 늘려주고, 가스가 심할 때는 양배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가스를 많이 찰 수 있는 대표적인 포도매 야채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줄여주고 대신 잎채소나 뭐 익힌 채소 같은 거로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죠. 변을 많아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단단한 야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샐러드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샐러드는 잘 소화가 안 되고 변을 크게 하는 그런 불용성 식이섬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변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물을 충분히 변에 머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죠. 현미나 귀리, 통밀, 뭐 사과, 키위, 배, 콩, 우유, 채소 이런 것들을 매 끼마다 소량씩 분산해서 많이 드시는 건 좋고요. 매운 음식이나 뭐 고지방, 치즈, 알코올 같은 건 당연히 줄이는 게 좋겠죠. 물은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나눠서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상 직후에 물을 한 컵 먹고 가벼운 아침 식사는 꼭 하는 게 좋고요. 한 식후에 한 15분에서 20분 동안은 충분히 이제 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걸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비가 심해질 경우 배를 마사지 하거나, 그리고 항문이 불편한 분들은 항문 긴장의 완화를 위해 자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게 황체기에 생리 한 1, 2주 전에 잘 준비를 했다면, 이제 생리를 하는 생리기에는 방향을 바꿔서 설사를 안 하게끔 장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리기에는 이제 출혈을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설사 복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생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 것도 먹고 싶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커피도 많이 먹게 되고 시원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뭐 탄산에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호르몬뿐만 아니고 이런 음식들 자체도 설사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제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설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식이섬유 너무 과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미음이라든가 죽, 잘 익힌 흰 쌀밥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과일, 삶은 감자나 구운 닭가슴살, 뭐 부드러운 채소, 스프 등 소화가 편한 메뉴를 드시는 걸 저는 권해요. 그리고 설사가 24시간 이상 계속해서 심하게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충분한 전해질 보충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부로 온찜질을 해주는 건 자궁이나 장의 경련을 동시에 완화를 해줄 수 있어요. 또 설사를 하게 되면 계속 닦잖아요. 그럼 과한 마찰은 항문 주위에 피부염의 원인이 되니까 설사가 심한 분들은 가능하면 물로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마른 휴지를 가볍게 건조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리 때 되면 매운 음식 당연히 땡겨오고, 그렇죠. 마라 좋아하잖아요. 마라. 맞아. 당알코올 같은 것들 더 찾게 되고, 한번 끊어서 설사가 좋아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자제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얘네들은 안 먹을 땐 설사를 안 해. 그러면 그냥 호르몬만으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라고 그렇진 않은 생각할 것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생리 전 1, 2주 전, 그리고 생리 때 그 외의 시기에는 어떻게 몸을 준비를 하면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생리기와 변비가 될 수 있는 황체기, 중간에 여푸기와 배란되는 그 배란 시기죠. 그래서 이때는 뭐 회복하고 균형할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일단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해요. 저희가 변비 얘기하니까 식이섬유 얘기만 하는데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데 너무 묽어지지 않고 불편해지지 않은 정도로. 그럼 복합 탄수화물이나 적당한 식이섬유를 균형지게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충분한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다음 황체기의 증상 강도를 낮추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고 변비나 설사가 심하고 복통이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약물이나 다른 보충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황체기에는 장의 평활근이 이완되면서 변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의외로 장이 느려지는 변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갑작스런 식이섬유를 늘리지 말라고 한 게, 장이 느려졌는데 식이섬유만 늘리면 장 안에 변이 쌓여요. 배가 되게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가능하면 음식으로 채워주고, 식이섬유 제제들도 너무 과하게 복용하지는 마시고, 변비가 되는 주기를 대충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보통 생리 끝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면 변비가 되기 시작한다. 그때에 맞춰서 며칠 전부터는 삼투성 하즈 같은 거를 복용을 시작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극성 완화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약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뭐 메이킨이나 듀크락스, 센나 약이나 그런 것들은 습관화 위험이 있고 내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심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생리기엔 설사를 할 때 생리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쓰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장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용량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냥 공복에 거기다가 아프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자극 증상이랑 설사를 더 유발하고 또 안 좋은 음식을 같이 많이 먹으면 위염이나 이런 것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랑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다 생리랑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다른 질환이 있어서 변비가 오고 설사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경우에 그런 걸 신호로 받아들이고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생리주기랑 무관하게 변비 또는 설사가 몇 주 이상 지속이 된다. 심한 복통이 생기고 야간에도 이제 자다가 깰 정도가 되고 체중 감소나 약간의 야간 발열이나 땀이 갑자기 난다, 식은땀이 난다, 그럼 열이 좀 난다 이런 게 있을 때, 그리고 혈변이나 검은변, 점액변 같은 게 갑작스럽게 생기고 반복될 때, 배변할 때 극심한 통증이나 항문출혈이 반복될 때도 병원에는 꼭 오시는 게 좋아요. 생리 때마다 이제 배변 곤란이 심해지고 만성 골반통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까지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생리 전의 변비 그리고 생리 중의 설사는 몸의 호르몬 변화에 따른 장의 반응으로 이제 흔하게 여자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다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황체기, 생리 1, 2주 전에는 수분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늘리고 규칙적으로 배변을 할 수 있게끔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생리기, 생리를 할 때는 설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이 있는 음식을 줄이고 수분이나 전해질을 보충해서 장을 진정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이나 음식을 조절하는 게 어려우면 셋째로 삼투성 완화제 같은 안전한 옵션 같은 걸 단기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